안녕하세요. 폴리경찰아 시즌2 저희 16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단원 들어갑니다. 행정법의 법 1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요. 행정법의 법원. 여러분, 우리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성문법과 불문법원 있죠. 성문법원, 불문법원 있습니다. 성법원의 최고 위에가 뭐예요? 헌법. 그 다음에 명명, 헌법, 법률. 그 다음에 명명. 그 다음에 조례. 그 다음에 뭐예요? 규칙.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딱 넣어두셔야 돼요. 헌법, 법률, 명명, 조례, 규칙 이렇게 떠오르시면 되는 거고요. 명령 같은 경우 법규 명령. 그 다음에 행정규칙하고 나중에 비교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판례법. 그 다음에 우리 관습법, jury 이게 불문법원이죠.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딱 넣어놓고 들어갑니다. 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기소하기 때문에 법원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따라야 됩니다. 헌재가 위헌 결정 나면 모든 기관이 다 이제 그걸 따라야 되죠. 법원 및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를 기소한다. 맞습니다. 법원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헌재가 만약에 위헌 결정했어요. 그럼 효력 없는데 그걸로 만약에 오케이 어떤 집행을 했다. 그러면 그거 위법한 거죠. 법원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자, 조례로서 그 다음에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죠. 한마디로 팰 때예요. 권리 제한하고 의무 부과할 때는 자, 우리 벌칙을 정할 때, 요거나 벌칙 정할 때는 자, 체크하세요. 뭐예요? 법률입니다. 법률. 그래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법령 아닙니다.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법원성을 인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행정규칙이 법규성을 가져요. 그럼 법규는 따라야 되잖아. 그럼 당연히 법원성을 인정할 수 있죠.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에서 이제 쉽게 말해서는 행정보고 정을 했어요. 그런데 행정입법을 하라고 했는데 이게 법규 명명으로 정할지 행정규칙으로 정할지를 안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행정청이 이거를 행정규칙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법령 보충적인 내용을 그거는 이제는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법규성을 인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관습법은 성문법을 개편할 효력이 있다. 안 돼. 여러분 우리 관습법 같은 경우는 이제 불문법이잖아요. 성문법을 보충하는 역할만 합니다. 무슨 역할? 보충하는 역할만 하지 성문법을 개폐한다? 없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갑니다. 행정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요. 관습법, 바로 여기 내용 나오죠. 관습법은 성문법의 결의 시에는 성문법을 보충하는 범위에서 효력을 갖는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헌재 법률의 위헌 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행정규칙이 법규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법원성을 인정할 수 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거 따라야 돼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도 의회에 의해 입법 절차를 거쳐야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틀렸습니다. 우리는 국제법 존중이죠. 자, 헌법이 있고요. 법률이 있고요. 그다음에 명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례가 있고요. 규칙이 있잖아요. 이게 성문법이잖아요. 저희들. 성문법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국제법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나 조약 같은 경우 누구랑 동급이에요? 얘랑 동급입니다. 법률이랑. 그러니까 우리 국제법을 존중해 주잖아요. 그게 우리 국제법을 존중하지 않는 나라 같은 경우는 국제법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 같은 경우는 다시 한국에 다시 들어올 때 입법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럼 뭐 법률로 하든지 명명하든지 마음대로 하면 되지만 우리는 국제법을 존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랑 같냐라고 하면 이 법률하고 동급이라고 보면 돼요. 헌법에 따라 체결된 조약이나 이것처럼 우리 국제 관습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라 법률하고 동급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갑니다.
3번 경찰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요. 자, 집행명령은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법규상을 규정할 수 있다. 안 돼요? 틀렸네요? 자, 한번 갑니다. 바로 내용 한번 봐요. 우리가 이제 명령 중에 법규명령이라고 있죠. 법규명령. 법규명령 같은 경우는 이게 뭘로 있어요? 위임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집행명령이 있어요. 집행명령. 요것들을 대통령이 지으면 무슨요? 대통령. 총리가 지으면 무슨요? 총리령. 장관이 지으면 무슨요? 부령으로 나오는 겁니다. 됐나요? 자, 위임명령 같은 경우는 구체적 법적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새로운 내용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얘는 구체적인 내용이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을 못 만들어요. 쉽게 말해서 위임명령은 이겁니다. 제가 수업을 만약에 4시간 중에 3시간, 4시간을 다 했습니다. 1시간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복습시킨다 그럴게요. 그러면 이제 조교부한테 이렇게 합니다. 야, 이 1시간에 대해서는 네가 복습 프로그램 만들어서 알아서 시켜. 그러면 이제 거기다 새로운 내용을 만들 수 있죠. 반면에 집행명령은 뭐냐면 딱 이런 거예요. 자, 1시간 동안 시험을 보는데 자, 선생님은 1시간 늦게 들어올게. 모의고사 쳐라. 1시간 딱 시간 타이머즈에서 시험지 나눠주고 우리 OMR 나눠주고 시험만 쳐. 그게 집행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위임명령은 새로운 내용을 만들 수 있지만 집행명령은 새로운 내용을 만들 수 있다 못 만든다? 못 만든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나중에 행정규칙 비교하셔야 되죠. 오케이. 그래서 집행명령은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법규상을 규정할 수 있다? 없어요. 자, 반면에 또 합니다. 대통령, 총리형, 부령 모두 위임명령, 집행명령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대통령, 총리형, 부령 모두 위임명령, 집행명령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법령에 위임받아 부령으로 정한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은 자, 갑니다.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은 성질과 내용이 행정청의 사무처리 준칙에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행정규칙에 해당된다. 자, 한번 갑니다. 이거를 원래는 이제 행정규칙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행정규칙. 행정규칙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행정규칙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뭘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행정규칙으로 만들어야 되지만 이거를 여기 부령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 요거는 뭐라고 보냐면 행정규칙으로 봐요. 한마디로 국민들 따를 필요 없고요. 오케이? 반면에 요거에 대통령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요거는 뭐예요? 법규명령으로 본다고. 그럼 국민을 따라야 된다고요. 그래서 한번 갑니다. 법령의 위임을 받아 부령으로 정한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은 자, 시행규칙.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은 성질과 내용 행정청의 사무처리 준칙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자, 한번 보자. 그래서 법률 위반받아 부령을 정한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이죠. 원래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은 뭘로 만들어야 돼요? 행정규칙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거를 이제는 우리 부령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은 성질과 내용의 행정청의 사무처리 준칙 그러니까 행정규칙이란 거예요. 내용이. 이거를 우리가 부령으로 정해버렸죠. 그러면 이제는 이거는 행정규칙으로 보는 거지. 오케이? 맞는 말 되겠습니다. 갑니다. 법규명령은 법률 우위의 원칙과 법률 일부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자, 이건 국민 따라야 되죠. 당연히 법률 우위는 당연히 적용되는 거고 국민도 따라야 되니까 법률 유보의 원칙이 적용돼야 돼요. 반면에 행정규칙 같은 경우는 행정규칙이 법을 위반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법률 우위의 원칙은 적용돼야 돼요. 하지만 국민이 따를 필요 없기 때문에 법률 유보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갑시다. 4번 되겠습니다. 경찰법 외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요. 위임명령은 구체적인 위임받는 범위 내에서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법규상을 규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임받는 범위 내에서. 오케이?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이겁니다. 자, 1시간 동안 복습 프로그램 네가 만들어서 학생들 복습시켜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행정규칙에 대하여 법률 우위의 원칙은 적용되지만 법률 일부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국민들은 따를 필요 없기 때문에 법률 일부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갑니다. 법규 명령 형식 부령이에요. 하지만 내용이 행정규칙의 실질을 가지는 경우에요. 행정규칙인데 이걸 부령을 만들었어? 이건 행정규칙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은 따를 필요 없다?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4번 한번 갑니다. 대통령령은 위임명령이고 총리령과 부령은 집행명령에 해당된다. 논논논뇨. 여러분 위임명령. 자, 법규명령 같은 경우가 뭐래요? 법규명령은 위임명령. 그 다음에 집행명령이죠. 이거를 대통령이 만들면 무슨 령? 대통령령. 총리가 만들면 총리령, 장관이 만들면 부령인 거예요. 그래서 위임명령, 집행명령 모두 대통령, 총리령, 부령으로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자, 5번입니다. 훈령과 직무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여러분, 자, 행정규칙 중에 수도 없이 많지만 대표적인 거, 행정규칙 중에 대표적인 거 훈령하고 직무명령을 한번 봐요. 직무명령. 자, 훈령은 관청이 관청한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그러니까 관청이 관청한테 떨어뜨리는 거고요. 직무명령은 사람이 사람한테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훈령은 직무명령 성격을 같이 가진다고. 한번 다. 자, 훈령은 일반적 추상적 사항에 대해서만 발할 수 있으며 개별적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발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일반적 추상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할 수 있는 거고요. 개별적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할 수 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린 거고. 훈령을 발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구체적 근거는 요 하나, 직무명령은 법령의 구체적 근거 없이도 발할 수 있다. 안 돼요. 두 개 다 틀렸습니다. 이 행정규칙은 국민이 따를 필요가 없다? 국민이 따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들 같은 경우는 법령의 구체적 근거가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두 개 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국민이 안 따르기 때문에. 훈령에 위반한 행위는 내부적으로 징계 사유로 될 수 있으나 대외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무효나 취소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맞습니다. 여기 있는 안에 있는 애들은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부적인 징계 사유. 하지만 이게 국민은 따를 필요 없고요. 대외적으로 효력이 없어요. 내부적인 규칙이잖아. 그래서 오케이. 우리 대외적으로는 영향이 없다. 무효나 취소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4번 한번 갈게요. 훈령은 직무명령의 성질을 가질 수 없고 직무명령은 훈령의 성질을 가질 수 없다. 아니죠. 훈령은 관청이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도 따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훈령은 직무명령의 성격도 같이 가집니다. 하지만 직무명령은 훈령의 성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질 수 있고 직무명령은 훈령의 성격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정답 몇 번? 3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단원 들어가니까 조금씩 이제 사실 어려워지죠. 하나씩 정리를 통해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조금씩 하는 공부가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잘 쌓여요. 여러분 좋은 습관이 학교로 인도한다. 자, 오늘도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